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현재 영국 리그는 국가대표팀 A매치 기간 때문에 휴식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국의 언론은 EPL에 막바지를 남겨두고 이번 시즌 각 팀들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1월 유벤투스에서 영입한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의 영입이 재평가를 받으며 토트넘의 상승세에 이들이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건 손흥민에 대한 언급인데 올해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 중 2015년 손흥민 영입 당시 상황까지 언급하며 평가를 한 이 상황에 대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콘테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이적 시장이죠. 바로 올해 1월 이적 시장인데 사실 당시엔 토트넘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콘테가 부임한 직후 토트넘 팬들은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했지만 줄다리기 끝에 루이스 디아스는 뒤늦게 관심을 가진 리버풀에게 뺏기고 핵심적인 이적으로 기대받고 있었던 AC 밀란의 캐시에 역시 토트넘행 불발, 믿었던 아다마 트라오레 영입까지 바르셀로나에 뺏긴 직후에는 이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그때 토트넘에 들려온 이적 소식이 있죠. 바로 유벤투스에서 이적 온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 이 두 선수의 이적 소식입니다. 이미 열받을 대로 열받아버린 토트넘 팬들은 이 두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는 것에 대해 단지 유벤투스에서 안 쓰는 선수들을 토트넘에 또 주워왔다는 시선이 강했고, 실제로 유벤투스 팬들 중에는 토트넘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라는 충고가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될 정도로 기대감이 낮은 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콘테표 이적은 비록 1순위의 영입 대상이 아니어도 콘테다웠습니다. 이름값만 높지만 실속은 크게 없던 베일 혹은 은돔벨레 같은 이적도 아니었으며 당장 1군으로 합류하기 어려운 어린 유망주, 예컨대 브리안 힐 같은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콘테가 가장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로 볼 공급과 중원 장악력을 강화할 벤탄쿠르, 그리고 윙어에서 모우라보다는 주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클루셉스키, 이 둘의 영입에 스포츠 전문 언론인 애슬레틱은 특집 기사를 통해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의 이적은 최근 토트넘의 이적 시장보다 훨씬 낫다라며 아주 간만에 이 토트넘의 유익한 이적 시장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애슬레틱의 잭 핏브룩 기자는 이 벤탄쿠르에 대해서는 공이 없이도 항상 열심히 뛰고 상대에게 적절한 순간 압박을 가한다. 이 콘테가 원하는 자신을 위해 고통을 견디는 선수로서 그의 수비는 귀중하다는 평가였으며, 함께 이적해온 클루셉스키에 대해서는 에릭센 이후 처음 보는 선수라며 이 케인과 손흥민뿐 아니라 나머지 팀들과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선수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클루셉스키는 오자마자 기존의 주전이었던 모우라를 완전히 밀어냈는데, 이는 모우라가 분명 열심히 뛰는 선수지만 주변 선수들과의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연계력이 훨씬 강한 클루셉스키로 인해 더욱 균형이 갖춰지고 기회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FBref.com에 의하면 토트넘에서 골 찬스를 만드는 액션을 의미하는 GCA에서 케인의 13개, 손흥민의 9개에 이어 클루셉스키가 벌써 7개를 기록하고 있다며 팀 내 경기당 기회 창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는 적응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과거 토트넘이 로셀스와 은돔벨레의 적응을 위해 2시즌 넘게 기다린 것을 생각해보면 벌써 1군으로 활약하고 있는 두 선수의 영입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최근 토트넘이 2명의 주전을 데려온 경우가 언제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당장 2020년 여름을 살펴보면 호이비에르, 레길론, 베일이 왔지만 이 중엔 호이비에르 정도가 좋은 영입이었고, 2017년 영입의 오리에, 후안 포이스, 가자니가, 산체스, 요렌테 중 1군 업그레이드로 생각할 수 있는 영입은 단 하나도 없었죠. 이에 2015년까지 언급한 애슬레틱에서는 알데바이럴트, 손흥민, 트리피어 그리고 알리의 임대 복귀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트리피어는 당시 윙백이던 카일 워커에 비하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으며 손흥민 역시 첫 시즌에는 임팩트 있는 등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2013년 여름 에릭센, 라멜라, 샤들리의 영입까지 올라가거나 심지어 2012년에 요리스, 베르통원 그리고 덴벨레 영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이룬 성과에 비등한 영입이라고 평한 것인데요. 무려 10년치 영입 리스트를 살펴봐야 이번 1월 이적 시장의 임팩트에 비할 수 있다는 잭 핏브룩 기자의 주장은 과하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 이후 얼마나 토트넘이 1군을 업그레이드하는 주전급 선수의 영입에 실패해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흥민만큼 성장한 다른 선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토트넘은 비단 영입 정책만 망친 게 아니라 유망주 육성 정책 역시 효과가 없었던 건데요. 단지 손흥민과 케인에 의존하던 토트넘이 이제서야 1군급 영입을 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콘테와 파라티치 스포팅 디렉터에 대해 현재 영국 언론이 손흥민의 영입 시즌인 2015년 여름을 넘어 2012년의 영입까지 모두 살펴보며 내린 결론은 이번 시즌 토트넘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해 강조했듯 right direction, 즉 옳은 방향이란 뜻인데요. 과연 A매치 기간이 지나서도 토트넘은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4위 도약을 통해 더더욱 콩테가 꿈에 그리던 스쿼드를 완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또 얼마나 빛날지 기대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영상에 대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되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